네, 안녕하십니까. 짝수의 지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심표입니다. 연일 코로나로 불안한 국민들, 또 오늘도 역시 코로나 소식이 이제 이슈에 가득 찼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검색어 뭐 상위에 다 코로나 아니겠습니까? 뭐 1주부터 3위까지가 코로나 관련 뉴스로만 채우고 있어서 밑에 기사들도 다 똑같습니다. 저희도 코로나를 벗어나고 싶은데 또 엄중한 시국이라 맞습니다. 코로나에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제도 280명, 이제 조금 20명 늘었어요. 이제 근데 오늘부터가 정점이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오늘부터가, 네. 그뭐 8.15 8.15 마찬가지 그 집회 참가자부터 해서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그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기간이 오늘부터 아마 확진이라는 8.15 거예요. 집회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에 지금 슈퍼 전파자들이 각지에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제. 지금 뭐 오늘이고 내일이고 의미가 없는 게 지금 여기저기 다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끊임없이 계속 퍼지고 있고, 근데 이게 그 뭐 원인도 잘 어디인지 모르고, 그리고 또 자꾸 이제 그런 우려되시는 분들은 자꾸 숨어들고, 그래서 확진을 좀 역학조사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계속 좀 확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뭐 대통령께서도 그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방역에 방해되는 사람들은 진짜 일벌백계 해고 일벌백계 강하게 제발 조치하겠다. 말로만 하지 말고 네. 진짜 일벌백계해서 잡아 쳐놔야 됩니다. 이제 뭐 이게 좀 강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의료진들도 그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제적 조치로 거리두기 3단계를 빨리 가라. 그리고 좀 소구라들면 좀 풀어주는 형태. 그러니까 이제 선제적 조치를 먼저 하자 이 얘기를 한 거고, 정부는 좀 상황 봐가면서 좀 좀 뒷북 행정인 거죠. 예.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저도 제가 생각해도 의사들이 얘기한 선제적 조치가 더 맞다고 봅니다. 빠르게 선제적 조치로 딱 멈춰놓고 강력하게 해서 셧다운 시키고 딱 멈춰놓고 어느 나서 정도 잡고 난 다음에 조금씩 해야지. 피해가 덜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병원 진료할 때 상처가 많이 나면 그 부분만 파는 게 아니라 더 도려내서 예상을 막고 치료를 더 해나가지 않습니까? 전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뭐 그런 부분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전남에서도 이제 마스크의 중요성이 정말 한데, 마스크를 벗었던 순천의 환자 때문에 14명이나 또 추가 확진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진짜 마스크 쓰는데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이게 애들도 아니고, 애들은 애들이라고 해서 이해라도 가지. 마스크를 정말 정확하게 이렇게 잘 밀착해서 써 주셔야지만 나도 건강하고 상대방도 배려하는. 네. 누가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맞습니다. 코로나 안 걸린다고 자신만만하던 그런 사람들 다 걸렸어요. 네, 지금 뭐 맞습니다. 차명진, 정광훈 뭐 저 자기 지금- 어렵다고 지금- 뻔뻔하게 얘기하더니 그러더니 지금 음압병실까지 갔지 않습니까? 지금 네. 심해져가지고 폐렴기에 음악병실 가고 완전 건강이 한순간에 이게 굴러가더라고요. 지금 나서도 회복이 돼도 문제라는 거예요. 네. 회복이 돼도 왜냐면 이게 장기들이나 이런 게 손상이 돼서 이게 완치라는 게 아니랍니다. 완치라는 게 정말 의사는 만성 뭐- 피로에 네. 코로나가 무서운 질병 같더라고요. 이제 일단은 뭐 모든 게 다 이제 처지니까 처지니까. 밥도 못 먹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참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게. 주요한 4가지 증상이 있었다고 해요. 냄새를 못 맡거나, 네. 미각이 없거나, 네. 그리고 뭐 발열, 기침은 기본이고 네. 설사까지 온다. 그러면 이거는 코로나. 뭐 말 그대로 이제 사람의 진이 다 빠지는 상황이네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더불어서 또 요즘 뭐 지금 각 지자체 기관들의 취재 나가 계신 기자분들 뭐 대전에 뭐 인터넷 기자분이 또 확진이 돼가지고 어제도 전해드렸는데 세종시 매체의 한 기자가 확진 당선돼 취재를 다녔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아니나 다를까 그 기자와 같은 현장에 있었던 인터넷 매체 기자가 또 오늘 확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대전 시청 출입하셨나봐요. 시청 출입하는 기자. 시청 1000명 그 근무자들 다 검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대전시청에 1000명 정도의 이제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네. 이 기자가 또 대전시청 출입 기자다 보니까 대전시청 기자실이 9층에 있거든요. 네. 9층에 가려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돼요. 그러면 그렇죠. 거기 뭐 1층부터 모든 실과 네.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다 이용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기자실을 가는데 전파자네요. 엘리베이터가 전파자죠. 전파 엘리베이터도 채널이네. 문제지만 이 기자가 또 취재를 위해서 각 부서도 다닌단 말이죠. 그렇죠, 경제국을 갈 수도 네. 있고 보건국을 갈 수도 있고 그럼 출입처의 담당자들하고도 미팅도 하게 되고 또 뭐 취재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그 만나신 분들이 또 N차 전파자가 돼가지고 또 가족들뿐만 아니라 거기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도 접촉이 될 텐데. 기자분이 20일 날 또 둔산동 한 음식점에서 시청 고위공무원들 출입 기자들하고 이제 오찬을 또 했다고 하는데 이 9명 또 이제 또 부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또 각 부서 가면 또 이제 싹 퍼지는 과장, 거야. 계장, 이제 주무관들 진짜 잔미를 못 일이겠어요 이제. 이게 큰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대전시가 지금 행정이 셧다운이 될 우려가 네, 또 있습니다 이제. 아니 만나지 말라고 하고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하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 중앙 저기 정의원 본부장 하시는데 보면 예. 출입 기자들도 다 안 하고 인터넷으로 비대면으로 해서 질의 받고 다 하지 않습니까? 굳이 거기에 기자들이 가야 될 의미가 있나요? 기자들이 가고 싶어서 가겠으면 회사에서 가라고 하니까 갔겠죠. 아무튼 취재원이 있다 보니까 가긴 했을 텐데 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조금 취재의 방법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웬만한 기자회견들 다 인터넷으로 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각 기관에서 보도 자료들 잘 나오고 있고 아니면 전화 꽂으면 되죠. 굳이 가지 안 가도 그렇습니다. 전화 꽂아서 그렇게 해서 좀 취재를 하면 안전하게 좀 할 수 있겠는데 좀 방식이 좀 바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내일도 이제 아마도 역시 코로나가 이제 금방 뭐 헤어질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또 한참 또 날씨도 추웠다가 비 왔다가 어제도 왔지만 지금 태풍 바비가 조금 더 심각한 모양이더라고요. 이제 이게요 북상하면서 세력이 확대되고 있답니다. 세력이 확대. 이제 바람 피해가 엄청나겠습니다. 그렇죠. 바람이 엄청난데 이게 한번 초속 강풍이 불 때는 200km가 넘는데요. 200km면 열차도 뒤집어질 정도라는 거예요. 열차가 뒤집어질 정도면 길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밤부터 이제 태풍이 이제 서서히 우리 제주도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내일이 아마 이제 바람 영향권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부득이한 게 아니면 지금 밖에 내놓지 마시고 꽁꽁 잘 묶어두시고 단도리도 다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노약자분들은 그런 물체들이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러니까 외출을 좀 자제하시는 게 제일 코로나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이런 안전사고나 이런 거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어딜 가서나 요즘 같은 거에 집에 머물러라. 이게 그럼요. 제일 그건 것 같습니다. 다 다른 데 다니지 말고. 또 집에서도 또 말 그대로 이제 산사태 이런 거가 주의해야 될 곳은 좀 한 번씩 다 되짚어 보시고 또 본인들이 그런 피가 많이 왔을 때 갑작스럽게 피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피는 대피 장소도 알아두시고 어디로 대피하는 게 좋을지 그다음에 동선도 한 번씩 한번 확인해 주시고 노약자가 계신 분들은 자제분들이 미리미리 한 번씩 연락하셔가지고 챙겨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 이럴 때 서로 만날 수 없지만 전화라도 자주 드려야죠. 그다음에 해당 지자체들도 그런 것을 안내를 코로나 안내 문자만 보낼 게 아니라 노약자분들은 읽어보셔야 되니까 어디로 가시라 뭐 마을 경로당으로 모이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미리미리 좀 연지를 하셔가지고 그런 산사태라든지 이런 붕괴 위험이 있는 곳에서 인명사상 그런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나오죠. 요즘 재난 문자 보니까 뭐 그 간 식당들 이름이 다 안 나와요. 요즘 예전에는 잘 나오더니만. 근데 문자도 밑에 하단에 한 서너 줄밖에 안 오잖아요. 그래서 잘 안 보여요. 확진자가 3명 나왔어. 그럼 나왔으면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내 집 옆에 있는지 뭐 있는지. 문자 발송이 무조건 좋은 것 같지만 솔직히 정확한 정보나 그 사람들이 행동할 수 있는 걸 짚어줘야 되는데 그냥 알림 문자잖아요. 발생했다. 끝. 그냥 나가지 마라. 이런 문자 이제 사람들 식상해서 걸르거든요. 실질적인 정보가 전달이 돼야 돼요. 안내를 해줄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지금 정부에서는 또 이제 정치권에서도 이제 2차 재난금 재난지원금이 이제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재난지원금 뭐 나라에서 돈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싫어할 사람 어디 있죠? 1차 때도 감론을 막 하더니 결국에는 뭐 표심 때문에 다 줬지 않습니까? 그 기부한 사람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뭐 기부를 얼만큼 해야 되는 둥하지만 그거 기부한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다 어려우니까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없고 없어도 뭐 상관없는데 없는 사람 서민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산층 서민들은 그냥 살만하진 않습니다. 요즘 특히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완전 타격이죠. 이제 경제적으로 사람이 유동성이 없으니까 식당 이런 소상공인 하시는 분식집이란
가보면 사람 없습니다. 장사 안 됩니다. 인건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 다 내보내고 예. 주인 혼자 하십니다. 주인 혼자 하는데 그 주인 혼자 하는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임대료가 자기 상가가 아니면 임대료 보증금 까먹고 있는 거예요. 보증금을. 그렇죠. 네, 보증금을 할인해 주긴 하지만 그것도 그분들도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재난지원금도 좀 지난번에는 한꺼번에 뭐 언제까지 딱 받아가라 이렇게 한꺼번에 했잖아요. 전 국민을 다 네, 전 국민인데 제 생각에는 필요합니다. 재난지원금. 재난지원금 필요하다는 건 모든 공감된 형성하죠. 근데 필요해요. 그러면 선별이냐 아니면 저는 전체냐? 단계별로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단계별. 첫 번째, 당장 생계가 어려우신 예. 소상공인 분들 생계 필요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럼 그분들 먼저 주는 겁니다. 그리고 6개월 단위 정도로 끊어서 가장 마지막은 정말 소득이 좀 있으신 분들은 맨 마지막에 결국은 다 주는데 이제 기간을 둬서 그렇죠. 차등으로 기간을. 주자는 거. 지금 괜찮은 방법 국가 경제도 같거든요. 어려우니까 예. 한꺼번에 많은 자금이나 예산을 투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예. 뭐 저기 부총리께서도 뭐 지금 다 이거 지금 국채 발행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하실 정도인데 제일 걱정을 하고 네. 있죠. 홍남기 그러면 경기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지금 예산 없으니까 내년 예산도 해야 되니까 그럼 6개월 동안은 소상공인 위주로 오늘 연말까지는 예. 그렇게 다 줄이고 예. 그 다음 내년 예산에 또 그런 부분 일정 부분 반영해서 또 6개월은 또 그 또 이제 계층을 또 주시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그 부분에서는 정말로 기부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예. 예. 기부할 수 있는 분들 기부를 독려하고 그리고 아니면 이제 그 다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기간을 두고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든지 이렇게 우리가 뭐 사업을 하면 몇 년 차 계획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계획을 세워서 하듯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재정에 들어요. 맞게 그리고 지급 여력에 맞게 그리고 네.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네, 그럼요. 필요하긴 제2차 한데 재난지원금이 지금 돈을 되죠. 뭐 하려니까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단계별로라도 접촉을 하면 어떨까라는 나라 제 국간이 비어간다는 걱정들이 많은데 아이디어입니다. 예. 아무튼 제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본격 시작화됐고요. 아마도 이제 지급이 언젠간 되겠죠. 이제 그렇죠. 추경까지 반영된다면 다만 정부에서 나라 재정과 그리고 국민들의 어려운 점을 잘 살펴서 현명하게 지급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업이 잘 돼야 또 네. 채용도 되고 채용이 돼야 돈도 벌고 소득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재난지원금으로 소비 진작 효과가 나서 그럼요. 경제가 좀 활성화됐으면 네. 좋겠네요. 자, 오늘의 샥슈는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와 태풍 조심하시고요. 내일 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